오늘 주제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얼마나 빨랐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속도에 대한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능동적인 사냥꾼이냐 아니면 시체 청소부냐는 논쟁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시체 청소부, 그러니까 죽은 동물을 주로 먹는 동물이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몸무게가 10톤에 가까워서 두 다리로 간신히 지탱만 가능하지 빨리 뛸 수는 없었을 거라 주장합니다. 또 설령 빨리 뛸 수 있다고 해도 빨리 뛰다 넘어지면 치명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형 수강류 공룡 발적 화석들을 보면 빨리 뛰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자국이 없습니다. 반면 아주 빠르진 않았지만 먹이가 되는 초식 공룡을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는 낼 수 있었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또 두 다리가 의외로 속도를 내기에 적합한 구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시체 청소부만 해서 거대한 몸을 지탱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티라노사우루스의 골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필드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된 표본인 수인데요. 전체 골격의 73%가 발견돼서 아주 잘 복원된 화석입니다. 아, 최근에 이제 복원된 걸 보면 이렇게 다리를 새와 비슷하게 굽혀가지고 걸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 좌우나 앞쪽으로 넘어지기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무게가 적어도 6톤 이상이기 때문이죠. 솔직히 너무 앙상해 보이는 앞다리는 넘어졌을 때 쉽게 부러질 것 같고요. 갈비뼈도 거대한 공룡이 넘어질 때 충격을 견딜 수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티라노사우루스가 영화에서는 달리 잘 못 뛰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법 있습니다. 2002년에 네이처에 실린 논문은 아예 제목이 티라노사우루스는 빨리 못 뛰었다, 이런 제목입니다. 아, 연구팀은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려면 전체 체중의 40에서 86%에 달하는 다리 근육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는 뭐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죠. 또 2017년에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체 티라노사우루스가 달릴 경우에 발생하는 높은 골격 하중 때문에 시속 18km 이상 속도를 내면 다리뼈가 부서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과학자들은 티라노사우루스는 사실 시체 청소부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수강류 공룡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잭 코너 같은 과학자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주로 이런 근거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무기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짧은 앞다리, 그리고 후각신경과 후각망울을 굉장히 컸는데, 후각이 아주 뛰어나서 시체 냄새를 잘 맡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강한 치악력과 큰 턱으로 뼈도 씹어먹을 수 있었는데, 이건 하이에나처럼 시체 청소부 역할을 하는 동물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죠. 그리고 중요한 근거는 에드몬토사우루스라든지 트리케라토스를 사냥하기에 너무 느렸다는 겁니다. 반면 화석에서 발견된 사냥의 증거들을 반론으로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잇감 화석에서 남은 치유된 상처 같은 거죠. 여기 보면은 에드몬토사우루스의 꼬리뼈에 조금 잘라진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티라노사우루스에 물렸다가 회복된 부분입니다. 죽은 에드몬토사우루스가 아니라 살아있는 에드몬토사우루스를 공격했던 얘기죠. 또 티라노사우루스의 눈 위치를 보면 입체시가 가능한 앞쪽으로 향한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자나 호랑이처럼 먹이를 능동적으로 사냥하는 동물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어, 만약에 시체 청소부라면 시야가 넓은 게 더 유리하죠. 앞쪽으로 보는 것보다 양쪽으로 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어딘가에 있을 시체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또 사냥 과정에서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골절들도 발견되곤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트리케라토스나 에드몬토사우루스가 얼마나 빨랐냐? 3.5톤의 에드몬토사우루스는 시속 한 45km로 달릴 수 있었다는 연구가 있고요. 6에서 10톤 정도 되는 트리케라토스는 시속 20에서 32km 정도? 물론 이런 추정들도 티라노사우루스와 마찬가지로 멸종동물이고 비교할 수 있을 만한 다른 근현종이 없기 때문에 학자마다 추정하는 수치가 많이 다릅니다. 아무튼 간에 티라노사우루스가 만약에 시속 18km 정도밖에 못 뛰었다면 얘네들보다는 확실히 좀 느렸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백악기의 초식 공룡이 얼마나 많았는데 왜 트리케라토스랑 에드몬토사우루스만 가지고 그러느냐? 예,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 헬크리키층에서 발견된 대형 공룡의 분포를 보면 트리케라토스가 무려 40%입니다.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가 24%, 에드몬토사우루스가 20%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세 공룡이 대부분을 차지한 건데, 만약에 티라노사우루스가 트리케라토스랑 에드몬토사우루스보다 느렸다면 뭐 시체 청소부 해야죠.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얘기죠. 티라노사우루스는 백악기 말에 살았던 공룡이지 고기 뷔페에서 살았던 공룡이 아닙니다. 몸무게 10 톤에 시체만 먹고도 살 수 있으면 이게 진짜 무제한 고기 뷔페가 아닐까요? 캠프 옆에 있는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건데 고기 뷔페에서 공룡이 먹는 모습 생성하라고 했더니 팔을 좀 크게 그려 가지고 마치 뭐 악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다른 이야기지만 대체 그 작은 앞다리는 무슨 용도였을까 하는 생각이 다시 들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뭐 아무튼 시체 청소부만 해서 먹고 살기에는 티라노사우루스 몸집이 너무 크죠. 또 트리케라톱스처럼 상대적으로 좀 느려 보이는 초식동물이 강한 뿔로 무장한 점으로 봤을 때는 아마 따라잡아서 서로 싸웠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주제로 많은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미있는 최신 연구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아틀란타 대학의 아드리안 투세 보이에가 2026년 발표한 내용인데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생각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었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연구팀은 발의 골격 구조민 인대, 근육의 형태와 함께 발자국 화석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발이 땅에 닿는 위치에 따라서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해서 분석했습니다. 인간처럼 발 뒤꿈치가 먼저 닿느냐, 발 중간이 닿느냐, 아니면 현대의 새처럼 발가락 앞부분부터 먼저 땅에 닿느냐. 이 모델을 검토한 결과 티라노사우루스는 발끝으로 걸었을 때, 그러니까 DFS 모델이죠.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발자국 화석을 검토해 봐도 발가락 앞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 여기로 체중을 먼저 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몸무게가 10톤까지 나가는 티라노사우루스가 걷는 과정에서 한쪽 다리로만 체중을 지탱해야 되는 상황이 번갈아가며 오는데 발끝으로 감당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람과 같은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발톱이 매우 길고 삼각대처럼 펼쳐진 구조로 살아있을 때는 쿠션 역할을 하는 연조직과 인대가 발달해 하중을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을 분산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 보행 시 인간처럼 무릎을 펴고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가 아니고 새처럼 무릎을 굳힌 채 충격을 분산하고 힘줄의 탄성으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변환하는 방식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고 빠른 보폭을 이용해 넘어지는 위험도를 줄였습니다. 한 발로 걷다가 넘어지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속도보다 안전성을 위해서 짧은 보폭으로 빠르게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얼마나 빨랐느냐? 연구팀은 이를 계산하기 위해 생체 역학 알고리즘을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성체의 티라노사우루스는 초속 5에서 11m, 시속으로 따지면 18km에서 40km 정도 되는 속도를 지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사자나 치타처럼 빠르진 않지만 에드몬토사우루스나 트리케라토스의 최고 속도와 겹치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는 성장 단계에 따라서 속도가 좀 달랐을 수 있다는 겁니다. 티라노사우루스라도 새끼 때는 작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새끼 때는 타조 같은 대형 조류와 비슷한 방식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새끼와 성체가 생태학적 지위를 나눠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분업을 이뤘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새끼 때는 좀 빨랐으니까 에드몬토사우루스처럼 빠르고 민첩한 먹이를 주로 사냥하고 성체가 됐을 때는 압도적인 힘과 치악력을 활용해서 트리케라토스처럼 잡기 어려운 먹이를 사냥하지 않았을까 하는 가설입니다. 물론 티라노사우루스가 얼마나 빨리 뛸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는 주제입니다. 오늘 소개한 연구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얼마든지 나중에 반박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흥미로운 점은 조류처럼 발 앞쪽으로 체중을 싣는 방식과 무릎을 굳힌 상태에서 인대와 근육의 힘을 이용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었다고 주장한 부분입니다. 또 영화와는 다르지만 작고 여러 번 움직이는 방식으로 갑자기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한 다리로 체중을 오래 지지하는 것도 최대한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단계에 따라 속도가 달라져서 생태학적 지위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재미있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